책 읽어주는 미주놀. 자, 로보택시 이벤트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자, 이 책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과연 하루 뒤에 전격 공개되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어떻게 현실화되는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우리의 또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10월 9일이죠. 테슬라의 종가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벤트 데이를 앞두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41.05로 일단 본장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SF 소설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옵티머스. 로봇이 주도하는 세상, 더 이상 빈곤이 존재하지 않고 누구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 SF 소설에서나 상상할 수 있던 세상이다. 이 상상의 세계는 모든 사람이 재원에 대한 걱정 없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풍요의 사회이다.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무료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때 우리 문명은 혁명적인 수준으로 진화할 것이다. 특정 사회의 경제력은 사회 주체의 숫자의 생산성을 곱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한 사회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사람이든 로봇이든 생산 주체의 숫자를 늘리거나 또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생산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인간의 수가 늘어나는 곳에도 제약이 있다. 바로 여기에 로봇의 역할이 있다. 로봇은 인간만큼 제약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성과 생산 주체가 무한대에 가깝다면 경제 전체도 무한히 성장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 봇, 즉 옵티머스의 역할이다. FSD 기술을 로봇에 적용하다. 2022년 테슬라 AI 데이 행사에서 처음으로 테슬라 봇이 소개되었다. 무대에 등장한 테슬라 봇은 다소 어색한 모습으로 춤을 추었다. 하지만 당시 행사에 소개된 테슬라 봇은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품을 기능적으로 조합한 것으로 그저 테스트 수준에 불과했다. 그 로봇은 하나의 실험에 불과했지만 그 시점부터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시작되었고 로봇을 구성하는 개별 부품의 개선과 양산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로봇을 자동차처럼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봇의 부품 수와 특히 전력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테슬라 봇의 전원 공급은 하루 종일 활동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2.3kW 용량의 테슬라 차량 배터리로 이루어진다. 이 초소형 배터리 패키지를 생산하기 위해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와 동일한 공급망을 활용하고 있다. 로봇 무게의 대부분은 배터리가 설치된 로봇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테슬라 봇의 몸통에는 배터리와 함께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중앙 컴퓨터도 설치되어 있다. 이 중앙 컴퓨터는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FSD 칩으로 구동이 된다. 테슬라 FSD 자동 자율주행 기능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테슬라 봇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테슬라 봇은 인간과 유사한 시력을 갖추고 있고 전반적으로 인간의 두뇌처럼 볼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다. 테슬라 봇의 중앙 컴퓨터는 카메라를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몇 분의 1초 만에 행동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테슬라 봇은 전기 신호를 기계적 움직임으로 변환할 수 있는 28개의 구동기를 사용한다. 테슬라는 초기 40개의 구동기로 테슬라 봇을 설계하였으나 그 수를 28개로 줄였다. 이 구동기를 통해 로봇은 다리와 팔을 들어 올리고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움직일 수가 있다. 테슬라 봇의 움직임은 대부분 인간의 동작을 그대로 모방한 것인데 예를 들어 무릎 관절은 사람의 무릎 관절을 복제한 것이다. 또 로봇의 손은 기계적으로 스프링에 달린 한 줄을 사용하는데 이 역시 인간 손이 근육과 힘줄을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테슬라 엔지니어링은 비용과 생산 공정 면에서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품 소재의 가격 적절성이다. 그래서 테슬라는 테슬라 봇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탄소 섬유나 티타늄 같은 소재를 포기하고 플라스틱과 알루미늄과 같은 값싼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강철을 포기함으로써 전체 무게를 줄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와 기계적 부하를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테슬라 봇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든 아틀란스처럼 제자리에서 점프하여 몸을 거꾸로 뒤집는 멋진 동작을 하지는 못한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 봇은 꽤 지루한 동작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테슬라 봇의 목적은 아틀란스와 달리 유용성에 있다. 테슬라 봇의 구조와 디자인은 바로 비용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틀란스처럼 빠르게 달리고 점프하는 등의 스포츠 능력을 갖추고 있지가 않다. 대신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테슬라 봇이 경쟁사의 로봇과 가장 차별화되는 포인트다. 대부분의 인간형 로봇에는 아직까지 뇌가 없다. 미리 프로그래밍된 동선을 수행할 뿐 세상을 자율적으로 탐색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생산 비용도 매우 높아서 소량만 생산되고 있다. 이에 반해 테슬라 봇의 성능은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과 비교해서 단순하지만 그 대신 많은 개수를 생산할 수 있고 생산 가격도 더 낮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테슬라 봇을 다른 수백만 달러짜리 로봇과 구별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뇌다. 두뇌. 테슬라 봇은 가까운 미래에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테슬라 차량과 동일한 컴퓨터 두뇌를 사용할 것이다. 테슬라 차량은 컴퓨터 버전과 엔드-투-엔드 AI 탑재된 하나의 로봇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바퀴가 4개 달린 로봇에서 바퀴가 2개짜리 로봇, 즉 테슬라 봇으로 전환할 때 커다란 과제가 발생한다. 차량은 이미 4개의 타이어로 도로를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는 반면에 로봇이 보행을 하려면 배워야 할 것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안전한 발걸음을 배치와 몸의 균형을 잡는 것도 배워야 한다. 테슬라 봇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복제하는 능력이다. 이는 인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소위 키프레임을 기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테슬라 봇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것은 컴퓨터 버전 비전 시스템이다. 테슬라 봇은 3개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세상을 탐색하고 작업을 수행한다. 테슬라 차량과 마찬가지로 로봇에 설치된 FSD 컴퓨터는 로봇의 카메라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디지털 이미지를 3차원 빨리 벡터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테슬라 봇은 3D 벡터 형식의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에서 동시에 움직일 수가 있다. 테슬라 봇의 컴퓨터는 3D 픽셀의 수를 세어서 거리, 크기, 속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테슬라 봇의 컴퓨터 비전 시스템은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주변 물체를 인식하는 데 탁월하다. 차량의 컴퓨터 비전은 보행자, 자전거, 개, 트럭 또는 자동차를 구별하고 인식하는 데 사용한다. 그리고 테슬라 봇은 테슬라 차량과 똑같이 현실 세계의 사물을 인식하고 구별할 수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언젠가는 테슬라 차량과 테슬라 봇은 신경망에 학습된 모든 사물을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내에서 탐색을 할 때이다. 이 경우에는 차량처럼 정해진 경로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 봇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슬라 봇은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자리 감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주파 패턴으로 가장자리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가장자리 사이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요. 2세대 테슬라 봇 옵티머스 젠2에 대해서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